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를 시작으로 강원도민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필요 예산 32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모든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4,345억 원. 강원도 내 72만 1000가구별로 가구 수원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 80%에다 강원도 등 지자체가 20%를 부담합니다. 강원도는 지방비 632억 원 가운데 50%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16억 원은 시군이 감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한테 아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월요일 17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상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지급수단, 즉 신용카드 충전이나 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춘천시만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적게 지급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처리돼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도내 공공시설과 관광지도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군 장병들도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시설이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처럼 실내에서도 거리를 두고 관람이 가능한 시설도 개장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체 관람을 제외한 개인 관람객에게 6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합니다. 다만 도서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밀집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에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춘천의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도 당장 6일부터 개방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취소된 앞선 축제들과는 달리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춘천 마임축제와 삼척 장미축제는 축제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부대에 발이 묶인 군 장병들도 지난달 24일 외출이 재개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지난달 17일 이후 2주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데다 초여름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1일 밤 발생한 고성 산불에 대한 화재 원인 수사와 피해 규모 조사 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본부를 꾸렸고 고성군은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피해 규모 산정에 나섰습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주택 6동이 불에 타고 85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성군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에 나섰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조사로 피해의 심각 정도를 구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피해 조사는 이제 오늘부터 저는 그 현장에서 일단은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면은 조사를 완료해서 향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전 산불의 경우를 보면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정밀조사 이후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 역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과 강원도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고성경찰서 등 47명의 인력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처음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주인을 조사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상대로 신고자 신분으로 경위 진술서를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이 확보되면 소환 조사와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4.15 총선 이후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공론화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도청 이전 문제. 당시 춘천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공론화 요구와 함께 유치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4.15 총선 이후로 청사 이전 논의를 미루기로 한 상황.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 강원도가 도청 신축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청사 건립 TF를 출범시켰고 조직을 꾸리자마자 지난주 도의회에 청사 신축 관련 용역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난해 계획한 예산안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또다시 춘천 내 신축 이전만 검토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춘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그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 용역의 내용이 춘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인지 일단 그 부분부터 분명히 해서. 하지만 강원도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갈 부분이지 뭘 다 정했다고 이렇게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뭐 부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소규모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3, 20일에는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27일에는 중2, 초등 3, 4학년 등 순차적으로 등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등 교육청 재량에 맡겨진 등교 수업일을 포함한 등교 수업 대책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만성적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신규 간호사의 44%가 1년 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며 업무 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운동이 단순 감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양양 제주 노선의 편도 무료 항공권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카카오톡에서 플라이 강원 채널을 추가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주행 항공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다만 제주에서 양양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구매를 해야 합니다. 플라이 강원의 양양 제주 노선은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탑승 수속이 짧고 공항 주차장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나물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춘천 등 5개 시군 15곳에서 진행한 산나물 특판 행사에서 목표량인 30톤을 넘은 45톤을 판매해 6억 3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나물 생산자를 돕기 위한 특판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오는 9월에 열립니다. 정선 아리랑제 위원회는 올해 제45회 정선 아리랑제를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는 매년 10월에 개최됐었지만 올해는 타 지역 가을 축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9월로 한 달 앞당기는 한편 정선 5일장이 열리는 17일 개막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연 중심이 아닌 관람과 참여 중심으로 아리랑제 프로그램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2020년 문화예술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기간에 춘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판타지아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10회차씩 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연 예술 과정을 체험하면서 공연 기획과 실현, 무대, 조명, 영상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게 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101명이 이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임용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간접 고용 노동자 101명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고 본격적으로 근무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원대병원은 비정규직이 없는 공공기관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업무 협력직 직종으로 기존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보수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철원군이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멀티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지원금 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2억 원을 들여 멀티 스튜디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에는 대형 스튜디오와 특수 스튜디오 등 모두 5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관련 용역을 통해 최종 부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DMZ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DMZ 국토 정중앙 친환경 경제순환센터가 건립됩니다. 양구군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총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DMZ 국토 정중앙 친환경 경제순환센터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990여 제곱미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순환센터는 지역 내 기업 지원 업무와 기업 간 커뮤니티 협력 네트워크, 법률과 세무, 특허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춘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공사를 모두 끝내고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옛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새롭게 지었고 오는 11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실을 비롯해 꿈자람 나눔터와 문화교실, 그리고 체력 단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지자체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인제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인제군 EM 환경센터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상호 파견돼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강원도 내 주요 국가하천의 관리 상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27일까지 북한강과 소양강, 평창강, 원주천 등 9개 국가하천 842km 구간에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하천 점용 상황과 시설물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폐기물이나 자재의 무단 적치 등의 행위를 파악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강원도 내 일부 사립대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대학교는 내일부터, 또 가톨릭 관동대와 경동대학교는 오는 11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